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제 나이 86,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것은 정말 깊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현실들이 지금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요양원의 모습에 현혹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며 후회했던 5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입소하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느꼈던 후회는 바로 제 삶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저는 평생을 제 뜻대로 살았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서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후 2시 간식,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9시 취침. 마치 군대처럼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싶어도, 아니면 식욕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저를 깨우고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고 독려했죠. 처음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요양원의 식사는 대체로 간이 약하고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김치찌개가 나와도 제가 집에서 끓여 먹던 칼칼한 맛은 전혀 느낄 수 없었죠. 가끔 삼겹살이나 막걸리가 생각나도 요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자고 싶은데, 오늘은 거실에서 TV를 실컷 보고 싶은데 하는 작은 소망들마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계획표대로 움직여야 했고,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도, 샤워를 하고 싶을 때도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던 한 사람의 존엄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노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들었던 내 집을 떠나야 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라도 제게는 그저 낯선 건물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제 집은 저의 추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의 작은 텃밭에 심어 놓았던 고추와 상추, 제가 직접 손질하며 키웠던 화초들, 오랜 시간 제가 아끼던 낡은 가구들까지 모든 것이 저의 일부였습니다. 요양원 방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면 익숙한 천장 대신 낯선 조명과 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가꾸던 작은 정원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건물들이거나 삭막한 주차장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에서 내리던 원두커피 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향기와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요양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자고, 낯선 풍경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제게는 커다란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도 내 집만큼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곳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저는 그들을 제가 살던 집 거실이 아닌 요양원의 딱딱한 면회실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하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잃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도 저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 집의 따뜻함이 그리운 것도 힘들었지만 제가 요양원에서 겪었던 세 번째 후회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느껴야 했던 깊은 고독감이었습니다. 요양원에는 분명 저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관계는 마치 학교 친구들처럼 진정한 교류나 깊은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치매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대화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끔 대화를 시도해도 피상적인 이야기만 오갈 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도 이 말을 이해해 줄까 하는 마음에 망설이게 되더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은 물론 친절하셨지만 그분들은 바쁘게 여러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분들이셨기에 저 한 사람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아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끔 그저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과의 추억, 가족들과의 따뜻한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못하는 날이면 그 외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마치 섬처럼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 고독감은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했던 네 번째는 바로 요양원의 돌봄의 질과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제 기대와 너무나 달랐다는 점입니다. 저는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기 전 상담을 통해 최고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잠시만요라는 말을 듣고 한참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시다 보니 바쁘다는 것을 알지만 저의 급한 상황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는 영양학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맛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메뉴에 염분과 향신료가 거의 없는 식사는 저의 입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구수한 된장찌개나 칼칼한 김치찌개는 꿈도 꿀 수 없었죠. 또한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노래 교실이나 종이 접기 같은 활동은 저에게는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요양원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즐길 만한 공간이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개인의 취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요양원의 스케줄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인형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저의 개성과 취향이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것은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양원 입소를 가장 후회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시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지내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지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저귀, 의료용품, 개인 간식, 심지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의 특별 공연 비용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돈이 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수백만 원의 비용은 저의 노후 자산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시켰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요양원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아놓은 돈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후회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이 돈이 있었다면 제가 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제 취미 생활에 투자를 하거나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선택했던 요양원이 오히려 저와 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후회들은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후회는 요양원 입소 결정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단면들입니다. 자율성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통제받아야 했던 시간들,
평생의 추억이 깃든 따뜻한 내 집을 떠나야 했던 쓸쓸함,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꼈던 뼈 아픈 고독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돌봄과 활동들,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가족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경제적 부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노후를 어둡게 만들고 깊은 후회로 남게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요양원 입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들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요양원이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양원 입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양원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요양원에서 지내며 제가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제적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후에도 존엄성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세요. 방문 요양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여러분의 바람과 우려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식, 생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는 노후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이를 위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만족감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요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편한 점도 많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제가 가꾸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이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큰 위안입니다. 비록 요양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상처와 후회를 안겨주었지만, 덕분에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노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소중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이나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노후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솔직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가장 맞는 행복한 노후를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